올해 처음 시행된 문과와 이과 통합 수능의 출제위원단은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난이도와 대입 전략을 분석합니다. 오늘 전국 신규 확진자가 3,292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2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어빈생계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조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과제를 점검합니다.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필리핀 등 해외 도시와 협약을 맺고 노동자를 직접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큰 탈 없이 치러졌는데요. 처음 시행되는 문과와 이과 통합 수능인 만큼 출제본부는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문과와 이과 구별 없이 치르는 첫 통합 수능. 출제위원단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도입됐는데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도 선택 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의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EBS 수능 교재와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맞추고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습니다. 1교시 치러진 국어 영역의 난이도는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교시 수학은 앞선 두 차례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변별력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난도 문항이 늘었고 추론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가 우려됐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특징이 예년과 다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은 총 50만 7천여 명이 지원해 45만 2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1교시 결시율은 10.8%로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서울 35명, 경기도 24명 등 전국에서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가격리 중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은 전국 128명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문제와 정답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2일 통지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경남에서도 수능 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입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경남의 수능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경남 지역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섭니다. 학생들은 홀가분한 마음을 털어냅니다. 끝이 나니까 이게 좀 허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조금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문이과 통합으로 처음 치러진 이번 수능은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과생에게는 수학이, 성적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강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도 역대 불수능이라고 막 언급되는 그런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교시를 기준으로 경남의 결시자는 3,180여 명, 결시율은 10.66%로 지난해보다 1.77%포인트가 낮았습니다. 내년 입시 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시자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분리된 시험장에서 응시한 경남 수험생은 모두 35명입니다. 확진자 2명은 전담병원 고사장에서,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자 14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시험장 입실 때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 19명은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을 이용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수험장 입실 마감 시각이 임박한 아침 수험생 10명을 긴급 수송했습니다. 창원에서는 한 명이 시험장을 잘못 찾았지만
바뀐 시험장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코로나19 현황을 볼까요? 경남에 오늘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256만 2천여 명, 인구 대비 77.1%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창원이 35명, 함양 18명, 김해 13명, 사천 7명 등 모두 89명입니다. 이틀 연속 8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지인 모임 관련으로 1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3명으로 늘었고요. 함안의 한 중학교에서는 사흘 동안 학생과 가족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원과 통학 차량을 통한 감염 전파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는 전 학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학원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집단 발병지인 창원의 모 요양병원과 학교, 또 김해 외국인 아동 돌봄 시설에서도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병 이후 가장 많은 3,29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추가 병상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상급 병원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시장과 관련해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관련 누적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는 50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 29명이나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81%를 기록했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위중증, 사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께서는 4개월로 단축된 일정에 따라 추가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인천의 중환자 병상도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이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408개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에선 병상 배정 대기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0시 기준 대기자는 423명입니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2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수도권 22개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앞선 2차례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신속한 이행을 부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병 이후 최다인 3,292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총 4,031만 2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78.5%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2%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달 백신 접종 후 2달여 만에 사망한 고3 학생 사례에 대해 백혈병으로 다발성 내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코로나 안정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특히 병상 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 접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힌 지도 벌써 2년이 돼가는데요. 그동안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는 물론 공항 주변에도 발길이 끊겨 적막했습니다. 괌과 사이판 노선이 이달부터 잇따라 운항에 들어갑니다. 공항 상권에도 온기가 돌지 최위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입출국을 알리는 전광판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달부터 재개된 괌 노선도 일주일에 한 편 토요일뿐. 조명은 군데군데 꺼졌고 에스컬레이터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 개항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선 운항을 멈춘 김해공항의 모습입니다. 공항 상권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하루아침에 손님을 잃었습니다. 주로 외국인 손님을 태우던 모범 택시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제선 청사 앞에 모여 있는 이 택시들도 국내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이곳까지 줄을 선 겁니다. 공항 주변 사설 주차장. 차보다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차를 오래 맡기는 국제선 이용객이 사라져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국내선 안 그러면 서울 잠깐 당일 벌보 오는 사람들 그런 거 돈이 안 되잖아요.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공항 직원들마저 절반 이상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공항 주변 식당에는 빈자리만 눈에 띕니다. 사람이 없다 입니까? 지금 점심시간인데 저 앞에 저는 식당에 있는데 차들이 있습니까? 차가 없다 입니까?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달부터 괌 노선이 운항에 들어갔고 다음 달부터는 사이판 노선도 주 1회 운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상권을 녹이기엔 부족합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돼가지고 비행기 빨리 활성화돼가지고 유동인구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김해공항 국제선은 13개 나라 42개 노선. 내년 3월 헬싱키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예전 노선 수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속속 국제선 노선이 재개되고 있지만 공항 상권이 예전 모습을 되찾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내가 음료수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불로로 인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는 바람에 굉장히 섭섭하고 이랬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막 보람찹니다. 저거요. 저거 코로나가 완화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더 즐겁고 오늘 너무 뜻깊은 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이 소외계층들을 항상 다 방문해서 또 힘든 어른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기 유지 보수 공사를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국민이 한 해 쓰고 버리는 마스크만 73억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버려지는 마스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 해 버리는 마스크는 73억 장, 2.3일에 한 장씩을 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이 된 마스크는 잘 처리가 되는 걸까요? 지금은 오전 6시쯤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청소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밤새 누군가 버리고 간 마스크가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쓸어도 마스크는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마스크 많아졌습니까? 네, 일상 회복 이후로 마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말 되면 새벽 썰면 한 1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우지 못한 마스크 중 일부는 물길을 따라 도심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수초에 걸린 마스크가 있는가 하면 불어난 물이 빠지며 더 흘러가지 못한 마스크는 하천 옆 수풀에 뒤엉켰습니다. 그대로 떠내려간 마스크가 만나는 건 바다입니다. 결국 바닷속을 오염시키고 수생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수거한다 해도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 말곤 대안이 없어 문제입니다. 마스크가 땅에서 썩기까지는 좋기 450년은 걸립니다. 소각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접근을 저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일회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면 마스크, 재활용 마스크 이런 마스크를 좀 사용하시는 게. 방역 당국은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감염 우려가 있어 재활용도 할 수 없다며 귀걸이 끈을 제거한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전염성이 해소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마스크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 최후 방어막이란 인식이 더 확고해졌고 그만큼 소비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2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진해 웅동지구의 소멸어민 생계대책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행정당국이 신앙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하면서 어민들의 몫으로 합의한 땅을 이제야 넘겨줄 수 있게 된 건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골프장의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땅 일부는 부산항 신항건설로 발생한 소멸어업인의 어민 생계대책용 땅입니다. 전체 개발 면적 225만 제곱미터 가운데 숙박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예정지가 각각 11만 2천여 제곱미터.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어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1995년 26년 전입니다. 하지만 어민들과 창원시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민들은 창원시가 200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땅을 산 매입가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법에 따라 감정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맞선 겁니다.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8만 1,500원, 2009년 창원시의 매입가는 6,143원으로 13배 차이가 납니다. 조정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민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 법령을 뛰어넘는 법 해석과 관계기관의 설득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신 어민들에게는 그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창원시는 26년을 끌어온 민원 해결에 물꼬를 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170여 차례 집회를 이어오며 생계대책 민원 해소를 요구해온 어민들도 환영했습니다. 어민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계를 잃고 이제껏 참아왔는데 오늘 대학이 체결돼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려면 웅동지구 실시계획 변경이 돼야 하는 데다 숙박시설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어민들이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또 과거 일부 어민들은 땅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매매하기도 해 그에 따른 분쟁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방안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 차이로 인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과 정부의 반대 속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을 꺼내든 지 20일 만에 사실상 주장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 선대위가 기민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공식화했는데 중도 확장에 앞서 우선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선대위 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후엔 당내 경선 캠프에 함께했던 주호영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몇몇 조직과 인선을 두고 두 사람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중이 더 반영돼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 차관 회동 결과인데요. 당초 예정됐던 공동회견은 일본 측 불참 통보로 무산됐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일 세 나라의 협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 국무부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셔먼 부장관은 한일 외교차관들과 협의가 아주 건설적이었다며 앞으로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결론이 언제쯤 날지 등에 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당초 한미일 세 나라 외교차관들이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셔먼 부장관만 참석했습니다.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which is unrelated to today's meeting, has led to the change in format for today's press availability. 최종권 외교 1차관은 이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건설적인 3자 협의를 가졌고 종전선언 논의도 만족스럽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공동회견 무산으로 인색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소득 격차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72만 9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8% 올랐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이렇게 가계소득이 오른 건 우선 9월 들어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 5차 국민지원금이 포함된 이전 소득은 이번에 25% 넘게 오르며 대부분 가구의 소득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고용이 회복되고 추석 명절 효과가 더해지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각각 6.2%와 3.7% 상승했습니다. 소득 증가 비율은 저소득 가구로 갈수록 두드러졌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6% 정도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21%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전년보다 0.58배 포인트 개선됐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추석 명절 효과에 따라서 사적 이전 소득도 증가되고 또 국민지원금으로 공적 이전 소득이 좀 증가해서 소득 증가에 백신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분기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하며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실질 소비 지출로 따지면 2.2% 증가에 그쳐 물가 인상에 따른 지출 규모 확대가 컸음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농번기 농촌에서는 웃돈을 주고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고 할 정도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요. 이런 가운데 필리핀 등 다른 나라 도시와 협약을 맺고 일정 기간에만 계절 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데려오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사과와 산양삼 농사를 지어온 이태인 씨. 농장 관리에 기본 인력 5명이 필요하지만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사과 수확에 일당 9만 원에서 13만 원을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양파밭에 가면 16만 원을 받는다며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인력 시장에서 이제 우리 이모들 데려오면 이제 또 딴 데는 더 주는데 이거 뭐 그래 더 주는 데 간다고 여기 하다가 그만두고 막 그 이튿날부터 안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필리핀 프라시와 계절 노동자 제공 협약을 맺었습니다. 계절 노동자는 취업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최대 5달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어 심사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프라시는 주민들에게 기본 한국어와 관습 등을 교육하고 거창군이 농가를 연결해 줍니다. 5달 뒤에는 농가와 계절 노동자가 서로 평가해 열악한 대우를 없애고 우수한 노동자는 다시 입국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해마다 5월, 6월, 9월, 10월 양파, 사과 수확이 겹치는 농번기에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나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해외 도시와 직접 협약을 맺고 계절 노동자를 도입하는 곳은 2015년 충북 괴산군을 시작으로 현재 20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함양군이 이번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넘어감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안희와 서상, 서하, 지곡 4개 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전통시장, 경로당 운영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오늘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진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녹조 문제 등을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7년 동안 210억여 원으로 책정한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비를 600여억 원으로 늘리고 사업 기간도 3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사관이 오늘 발상지인 산청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청읍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새마을금고 역사관은 기념 전시관과 회원 교육시설, 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산청군 생초면 하둔마을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 전국 1,300여 개 조합이 있습니다. 진주시가 오늘 상평 일반 산업단지에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혁신지원센터는 항공과 세라믹 등 신소재 산업 관련 기업 지원 역할을 맡고 복합문화센터는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두 180억 원이 투입되는 두 센터는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성군에 있는 해상풍력 구조물 업체인 삼강 M&T가 SK 에코플랜트에 인수됐습니다. 두 회사가 맺은 인수합병 계약을 보면 SK 에코플랜트는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4,600억 원을 들여 삼강 M&T의 최대 주주가 되고 삼강 M&T는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삼강 M&T는 고성군 양촌과 용정지구에 새 공장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시민연대가 변광용 거제시장과 박명균 전 부시장
도시계획과장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들이 거제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받지 못했다며 통영지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 결합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는 최근 경남도의회 건의안에 대해 조선업계 경영 불안으로 대우조선 기업 결합 중단은 어렵다며 다만 국익에 손해가 되는 조건부 기업 결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 경남 특산물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 18개 시군과 경남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업체 등이 참여하고 농수축산식품과 한방약초, 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 우수상품 실시간 방송과 비대면 수출 상담회 등을 진행합니다. KBS 창원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으로서 시사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위원들은 KBS의 시사 프로그램과 탐사, 심층 기획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안까지 진단하는 방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4차례 보도된 이래공원 14년간의 극한 대립과 해법 뉴스 같은 연속 기획 보도를 적극적으로 취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오늘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앞으로의 대입 전략까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경남 대입정보센터 김종승 장학사를 모시고 쪽집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감독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오늘 고사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차분하고 안전하게 별 탈 없이 잘 진행되었고요. 수험생들도 오늘 날씨가 좀 포근해가지고 네. 예, 학생들이 조금 편안하게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험을 잘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중이었던 학생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시험을 봤나요? 예, 저희들이 시험장을 일반하고 별도 병원 시험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시험장에서, 그다음에 확진자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병원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 별도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무증상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험실에서 네. 유증상자 학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감독 선생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문이과 통합 시험이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나요? 예, 올해 그 수능 체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이과 통합으로 이렇게 됐는데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총 17개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난이도는 6월 모평과 거의 유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익숙한 문항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선택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 조금 어려웠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염려했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가 없게끔 이렇게 출제를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문은 다소 이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지문 소재 자체가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아마 상위 등급 비율은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6월 모의평가 수준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예, 그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예,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면 본격적인 입시 준비가 시작이 될 텐데요. 대입 일정 등 앞으로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수능은 입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당장 이번 토요일부터 많은 대학들이 논술과 면접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향후 수시 일정을 점검을 하고 선생님과 남은 기간 동안 지원 전략을 수립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점수에 따라서 대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뭐 오늘 학생들 하루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오늘 수능 가채점을 반드시 예. 아셔야 됩니다. 예. 수능 가채점을 통해서 내가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수시에 집중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평소보다 가채점 결과가 좀 좋다고 하면은 정시 지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의 논술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담임선생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향후 입시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들 학교별로 전형도 또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대입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경남의 대입 정보는 우리 네. 대입정보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당장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캠프를 통해서 네. 면접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요. 다음 달 10일이면은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14일 날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정시 설명회를 저희들이 경상남도 교육청 공감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0일에서 23일까지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정시 상담을 우리 경남 대입정보센터와 서부 대입정보센터에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수능은 이제 끝이 아니라 대입 입시에 있어서는 시작이라는 말씀도 표현해 주셨는데 예. 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앞으로 토요일까지는 날씨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기온도 오늘만큼 올라 온화합니다. 특히 내일은 창원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창원과 김해 6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도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진주의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고요. 이후로 화요일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